암과 백혈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발암물질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피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피가 오염되면 피가 흐르지 못하고 모세혈관에서 막히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왜 암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이 같은 의문을 풀어야 되겠죠. 암세포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땅에서 솟은 것입니까? 암세포가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암세포도 원래는 착한 체세포입니다. 착하고 건강했던 체세포가 왜 갑자기 암세포로 바뀔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국가나 사회에도 국가나 사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마약 사범이나 살인마, 기능범, 자, 이 같은 사람들을 암적인 존재라 하여 암세포에 비유하지요. 자, 이들 암적 존재와 같은 이 살인범, 마약 사범, 이 방화범들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초에는 이 세상의 착한 아들, 딸로 태어난 귀여운 아기였고 천사와 같은 어린이여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이들을 부양하지 않거나 용돈과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 혹은 큰 불만을 품게 되면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 본능에 의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강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렇죠.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자기들끼리 잡아먹지 않습니까? 자, 이 같은 원리는 우리 몸의 체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세포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맑은 피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면 착하고 건강했던 체세포가 시들어 버리거나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존 본능에 의해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암세포로 돌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먹이가 없으면 그냥 얌전하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이가 떨어지면 도둑이나 강도로 돌변하는 사람도 있죠. 체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체세포에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얌전하게 스스로 죽어버리는 그런 체세포도 있지만, 무서운 암세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암이라는 겁니다. 암세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체세포가 정상보다 빠른 속도로 분열하여 자라난 것을 암세포로 한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원래는 체세포라는 것이고, 체세포가 정상보다 빠른 속도로 분열해버리면 그것이 암세포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이름만 암세포일 뿐이지 원래는 체세포 그대로입니다. 단지 분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상 체세포하고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간이라면 간암, 위라면 위암이 됩니다. 장암, 자궁암, 폐암, 뇌종양, 골수암, 후두암, 신장암, 피부암 등으로 분류되며, 이 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암세포가 지나치게 성장하여 장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위험한 것이죠. 환경의 오염과 식품의 농약 오염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등의 각종 발암물질을 마시거나 먹습니다. 이 발암물질이 대변, 소변이나 땀으로 모두 배출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발암물질이 혈관 속으로 침투하여 몸속에 누적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알아야 할 것은 발암물질의 몸속 누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속에 들어온 발암물질, 즉 중금속이나 각종 화학물질 등은 혈관 속으로 들어와 피와 함께 돌게 됩니다. 이때 많은 백혈구들이 이들을 삼켰다가 오히려 사망하고, 그 시체들이 뒤엉켜서 모세혈관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의혈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을 삼킨 백혈구의 시체는 그 무게로 인하여, 중금속은 글자 그대로 무거운 금속이죠. 그 무게로 인하여 모세혈관에 흐르지 못하고 그대로 막혀버린 겁니다. 발암물질이 몸속에 누적된다는 말은 결국 의혈이 몸속에 누적된다는 말과 같고, 이 의혈을 제거한다는 것은 발암물질을 제거한다는 말과도 같다고 앞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온 발암물질은 결국 의혈이 되어서 모세혈관을 막고 쌓이게 되며, 자정요법으로 의혈을 제거하면 발암물질도 제거되고 피도 잘 흐르게 하는, 즉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는 자정요법이 어떤이라는 것입니다. 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에 깨끗하지 못한 곳, 각종 발암물질, 니코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곳, 피가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암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혈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체세포가 살기 어려운 곳에서 암이 발생한다. 체세포가 살기 어렵다면 얌전히 죽어줄 수도 있지만, 이대로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암세포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왜 그 같은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손 번식의 본능이 강해진다. 이것은 자연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손을 번식하고 보존하라는 자연의 명령이 있었죠. 그것을 종족 보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수록 많은 자손을 번식하려는 본능이 모든 생명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불안할수록 식물은 열매나 씨앗을 많이 뿌리고 세포는 분열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살기 어려운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고 많은 자손을 원합니다. 살기 좋은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자손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특히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중동의 부유한 이 산유국에서는 출산율이 매우 낮죠. 미국도 출산율이 낮지만 9.11 테러 공포 속에서는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져서 베이비 붐이 일어났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자신도 모르게 작용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리 인간 자신도 모르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남산의 공해, 특히 서울의 공해가 심하니까 남산의 공해로 병들어가는 소나무가 유난히 솔방울을 많이 맺는다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목격한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혹은 그 다음 해에 죽어버리거나 겨우 생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감나무도 그렇고 대추나무도 그렇고 거의 모든 가수가 그러함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소나무는 지나칠 정도로 과일을 많이 맺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잘 자라지도 않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나무에서 뜻밖에도 많은 과일이나 씨앗이 열리는 것입니다. 6.25 동란 중에 전 국토가 잿더미로 덮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던 분위기에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2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에 인구 폭발이 있었지요. 우리 몸의 체세포도 그렇습니다.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체세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 세포 분열이 갑자기 빨라지는 겁니다. 종족 보존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체세포가 50일을 주기로 분열한다면 암세포는 10일이나 30일 정도를 주기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의 암이라는 것입니다. 암이 재발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체세포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분열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체세포에 비하면 매우 매우 부드럽고 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흐늘흐늘 잘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암세포는 허물어지고 떨어져서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같이 떠돌아다니던 암세포가 또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또 갑자기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암이 전이한다 또는 재발한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암이 무엇인지 알아야 암을 고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암이 발생하는 이유도 있고 자정요법으로 치료되고 예방되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흡연이나 중금속 농약 등의 공해물질이 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이들이 피를 오염시키거나 백혈구를 죽이고 또 죽은 시체와 뒤엉켜서 모세혈관에 쌓여 피흐름을 차단하고 그 결과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체세포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돌연변이적으로 빠른 속도로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모세혈관에 쌓이는 이 같은 찌꺼기들을 자정요법으로 깨끗이 치워버린다면 암에 걸리고 싶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암이 치유되는 원리를 말씀드리죠. 암세포도 원래는 체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체세포가 비정상적인 빠른 속도로 분열하면 암세포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암은 치유되는 것인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기도 어렵듯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가 고프다고 울면서 발악하는 아이에게 맛있는 먹이를 준다면 울음을 뚝 그치고 온순한 자세로 돌아오게 마련이고 가뭄으로 죽어가는 나무에게 신선한 물을 주면 즉시 소생하여 잘 자랄 것입니다. 잘 자라는 소나무는 병적인 솔방울도 맺지 않습니다. 암세포에게도 맑은 환경, 맑은 피를 공급하여 산소와 영양만 제대로 공급해 준다면 정상세포로 되돌아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소용이 없고 현대의학에서도 암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암과 항생제는 아무 관계없죠. 항생제는 세균성 질병일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자정요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고 어떻게 해서 치료되는지 그 원리를 알면 자정요법이 암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요. 현대의학의 암치료법과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암세포는 분열 속도가 빠른 이유로 그 조직이 단단하지 못하고 순두부처럼 허물허물하여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서 흐르는 피와 함께 떠돌아다닙니다. 수술로 암덩어리를 제거했다 할지라도
이미 피와 함께 떠돌아다니는 암세포가 또다시 어디에서 재발할지 모릅니다. 아무렇게나 방치해두면 거의 99% 재발합니다. 처음에는 위암으로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암세포가 간에 붙으면 간암으로 재발하고 장에 붙으면 장암으로 재발하고 이곳저곳에 동시에 붙어서 이곳저곳에 동시에 재발하게 됩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맑은 피와 함께 떠돌아다니는 암세포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다가 더러운 피가 고여있는 곳, 특히 주요 장기에 막힌 모세혈관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붙어버리면 이것이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 본능적인 종족 번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종족 번식이란 여기서는 빠른 세포 분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암의 전이 또는 암의 재발이라는 것입니다. 위암이나 골수암이나 암세포는 모두 체세포의 비정상적인 빠른 분열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에서 발생한 골수암의 암세포가 전이 되어 위에서 재발하면 위암이 됩니다. 암세포는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는 성장을 멈추거나 억제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피를 오염시키는 모든 음식과 행위를 금하도록 되어 있죠. 암세포는 맑은 피와 깨끗한 환경을 가장 싫어합니다. 피가 잘 되는 것도 매우 싫어하죠. 당연하죠. 사실은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맑은 피가 잘 도는 곳에서는 암세포가 빠른 속도로 자손 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자식을 많이 낳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얼른 생각하기에는 살기 좋은 곳에서는 자식 번식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살기 좋은 환경에서는 자손 번식이 적고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손 번식이 많은 것이 이 전 세계의 현상입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이건 뭐 정부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연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암이 발생하는 이유와 재발하는 원리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콜레라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암도 재발을 막으려면 신체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정요법으로 피를 맑게 하고 주요 장기의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의혈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면 그곳에는 산소와 영양이 풍부하여 암세포가 병적인 자손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암은 열에 약하다고 하는 이유도 신체에 열이 있는 곳에는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피가 잘 돌기 때문이고 피가 잘 돌면 암세포가 병적인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은 열에 약하다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신체에 오염된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암이 발생한 부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오염된 곳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곳에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 그곳에서 그렇게 암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피 속에 떠돌아다니던 암세포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체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암세포 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암 환자에게 값비싼 무공해 식품을 먹이는 이유도 소고기나 농약에 오염된 식품은 몸속에서 의혈을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는 절대 금기시하고 있죠. 그 대신에 신선한 무공해 야채즙을 먹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그 모든 것이 의혈의 생성을 방지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암이 재발하지 않거나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결이 쉽게 되겠습니까? 암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점점 막혀버린 모세혈관과 온몸 구석구석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의혈 뭉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자정요법이 아니면 치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안에 쌓인 쓰레기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워야 합니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암 환자에게 무공해 식품을 먹이거나 고기 같은 것을 못 먹게 하고 피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몸속에 많은 의혈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가 오염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암에 걸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몸속에는 많은 의혈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혈을 치워야 하는데 치우는 방법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학의 문제점입니다. 현대의 최고 의술로 암을 수술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신체의 구석구석에 쌓인 쓰레기는 치우지 않고 머리카락, 눈썹과 털이 다 빠질 정도로 지독한 항암제만 계속 투여하니 쓰레기는 더욱 불어만 갑니다. 의혈이 더 불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에 대부분이 재발하거나 재발한다는 것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서 자정요법은 약을 쓰지 않고 온몸 구석구석의 의혈을 깨끗이 치우고 곳곳에 막힌 모세혈관을 활짝 열어주고 오염된 피를 깨끗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이나 백혈병 따위는 발생할 이유도 없고 재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암의 자연 치유와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기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삶을 깨끗이 포기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깊은 산속에 숨어서 세속의 번뇌를 떨쳐버리고 마음 편히 살다 보니 죽을 때가 되었음에도 죽지 아니하므로 신기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 자연적으로 치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초의 암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보도에 의하면 약 50%의 암 진단이 오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암이 아닌 것을 암이라 하여 수술하거나 암인 것을 아닌 줄로 진단하였다가 뒤늦게 말기암이라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암세포의 수명이 다한 경우입니다. 정상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무슨 이유에서 갑자기 불법적인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면 계속 그렇게 불법적으로 과속하지는 않겠죠. 필요한 만큼 달리고 싶은 만큼 다 달리고 나면 다시 정상 속도로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불법으로 계속 달린다면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속도를 낮춘다면 교통사고나 단속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암세포도 그렇다는 것이죠. 암세포가 자랄 만큼 자라고 싶은 만큼 다 자라고 나면 어느 단계에서는 성장을 멈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도 원래는 정상적인 체세포였기 때문에 정상으로 복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같은 복귀 현상이 운 좋게도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다면 환자는 기적적으로, 기적이라 해야 할까요? 어쨌든 환자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암에 걸려서 죽을 줄로 외상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위험한 단계로 발전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암 환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설명은 현대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정상세포였던 체세포가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서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암세포적인 성질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모든 사람이 다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그 암세포가 갑자기 분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1기, 2기, 3기, 말기로 이렇게 나눠지죠. 1기와 2기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3기와 말기는 살아남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암의 자연 치유와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서 두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건 없는 행동은 곤란하겠죠. 환자는 암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도시의 공해 속에서 물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매일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왔으니 암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깊은 산 속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약초나 무공의 식품을 먹으면서 부처님이나 성인 군자처럼 평화로운 생활을 하였기에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암도 세력이 점점 약해져서 기적처럼 마음이 사라진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가끔 발표되고 있죠. 자정요법으로 막힌 혈관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피를 잘 돌게 함과 동시에 오염된 피를 맑게 해놓고 산속에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 같은 기적은 더욱 쉽게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백혈구와 체세포는 산소와 영양이 풍부한 깨끗하고 맑은 환경과 맑은 피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세균과 암세포와 백혈병은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 오염된 환경에서 잘 발생합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피가 오염되고 흐르지 못하는 곳에 모든 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혈을 제거하면 피가 잘 돌고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면 정열작용과 해독작용이 활발하여 오염된 피는 맑아집니다. 자정요법과 현대의학의 암에 대한 시각차이와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 진단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중금속 등의 발암물질을 암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은 체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암의 발생 원인으로 본다는 것이죠. 치료 방법을 보죠. 암이 발생한 원인은 그대로 두고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으로 암세포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죠. 이 자정요법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라 할까요? 암이 발생한 원인을 제거합니다. 말기 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이 더 시급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는 반드시 자정요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정요법이 이미 발생한 암을 100%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 번째 하는 말이죠.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항암제, 항암식품을 복용하게 하죠. 암이 발생한 원인을 그대로 두었기에 수술 후에 재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정요법은 암이 재발하거나 발생하거나 진행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자정요법을 잘 이용하면 99%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각종 중금속이나 농약 등의 발암물질을 멀리하고 항암식품을 섭취하며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것을 예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설명하는 이 같은 예방법은 자정요법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정요법에서는 하나 더 추가적인 예방법을 주장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몸속에 침투한 발암물질을 자정요법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자정요법으로 오염된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항암식품은 피를 맑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 자정요법이 암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이유는 바로 암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오염시키거나 의혈을 생성하는 음식물이나 행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반드시 유기농법이나 자연산을 고집합니다. 이것은 모든 현대학의 기본 수칙입니다. 그런데 현대학은 몸속에 이미 쌓여있는 의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죠. 항암물질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항암제나 항암식품으로는 막혀있는 모세혈관을 절대로 열지를 못합니다. 막혀있는 모세혈관을 자정요법으로 깨끗이 열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피를 맑게 한다면 진행되던 암도 중단되거나 어쩌면 치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뿐입니다. 몸속에 발암물질이 있는 곳에 의혈이 있고 의혈이 있는 곳에 암이 발생합니다. 발암물질을 삼킨 백혈구는 사망하여 그 시체들끼리 혹은 다른 의혈과 함께 뒤엉켜서 모세혈관을 막고 멈춰버립니다. 의혈이 많은 곳에는 피가 흐르지 못하여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세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